자, 40페이지. 40페이지. 다시 페이지 볼게요. 다시 페이지 대표이제 10번에서도 이거 정리하고 갑시다. 마찬가지예요. 각의 이등분선 내각이라고 할게요. 자, 내각의 이등분선에 대한 개념 공부를 대표이제 10번과 밑에 바이블 세즈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삼각형의 내각의 이등분선 개념 이것도 이제 좌표에서 다루겠다라는 건데, 그 전에 이거와 관련된 모든 개념들을 당연히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여기 A고요, 여기 뭐 B고 여기 C라고 했을 때 내가 각 A를 이등분하는 선을 딱 그렸으면 이게 각 A라는 내각, 안쪽에 표현되는 이 각 중에 A라는 내각을 이등분하는 내각의 이등분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잠깐만, 이거 뭐 증명도 간단하니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있을 때 내가 내각의 이등분선을 딱 그리면 우리 알고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얼마나 있을까요? 여기의 길이를 내가 A라고 하고 여기의 길이를 B라고 하면 이 내각의 이등분선에 의해 이 나머지 변이 얼마 대 얼마로 나누어지는가 라고 하면 여기가 A 대 B로 나누어집니다 라는 거. 그리고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이 왼쪽 이게 결국에 내각의 이등분선이라고도 부르지만 분할선이라고도 불러요. 삼각형을 지금 잘라내고 있는 선이잖아. 꼭지점으로부터 마주보는 편, 대변의 어딘가까지 연결한 선을 삼각형을 나눠내는 선이라고 해서 분할선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럼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의 넓이의 비도 그대로 A 대 B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우리는 여기 바닥을 밑변으로 깔아놨을 때, 밑변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요, 높이가 똑같으니까요. 높이는 A를 지나고 바닥에 평행한 선을 딱 그려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 삼각형의 왼쪽 삼각형, 오른쪽 삼각형의 높이는 얘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변의 길이의 비가 그대로 넓이 비가 된다. 이 개념 자체를 통째로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우리 증명 과정도 이거 중학교 2학년, 얘도 마찬가지로 2학년 2학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2학년 2학기, 1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2학년 2학기예요. 거의 모든 내용들이 다 2학년 2학기 나오고, 그래서 기억을 잘 되살려보면 너희 중학교 때 2학년 2학기가 제일 어려웠을 거야. 장담해. 2학년 2학기 때가 시험 문제도 가장 어렵고요, 개념도 가장 어려워요. 그리고 가장 많이 수학을 포기하는 시점입니다. 2학년 2학기가. 근데 그때 잘 돼 있으면 고등 과정까지 그대로 이어져서, 만약에 너희들이 2학년 때부터 나랑 뭐 수업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조금 더 열심히 챙겼을 것 같은데, 지나간 거니까 어쩔 수가 없고. 자, 그래서 얘는 증명 과정은 뭐 간단해요. 이렇게 연장하고요. 이 이등분선, 내각의 이등분선과 평행한 보조선을 딱 그렸을 때 동위각으로 같습니다. 평행선 동위각으로 크기가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 큰 삼각형하고 이 왼쪽에 이만큼 삼각형하고 닮음이에요. 여기를 공유하고 있고 각 하나가 동그라미로 같기 때문에 닮음이다 라는 거야. 근데 얘랑 얘는 억각으로 같아요. 평행선이니까. 그래서 이 보조선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이 오른쪽에 가상의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밑각 두 개, 각 두 개가 같으니까 여기에 딸려오는 길이가 똑같은 거죠. 따라서 이쪽 길이도 B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작은 삼각형하고 전체 삼각형의 닮은 비가 A 대 A 플러스 B, 그리고 이거 자르는 지점으로 그대로 내려오면 A 대 잘린 거가 B니까요, 밑으로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평행선을 타고 B가 그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 잘린 길이의 비도 A 대 B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내용이 있고, 2학년 2학기 때 배웠던 거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40페이지 바이블 세즈의 뭐 증명 과정은 나와 있는데요. 결론을 기억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하겠지. 이 증명 과정은 중학교 시험에서 종종 물어봐. 근데 고등 과정에서는 증명을 물어보는 일은 많이 없어요. 좌표에서 우리가 이런 거에 좌표를 부여하고 뭔가 길이 관계들을 분석할 때 이런 B의 정보를 가지고 분석해 나간다라는 게 초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증명 과정을 물어보지는 않지만 이런 그래도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위에 대표 예제 10번을 보시면 자, 거기 두 번째 줄 한번 밑줄 쳐봅시다. 각 A의 이등분선 이런 게 딱 나올 거란 얘기지. 너희들이 짐작을 해야 돼. 각 A의 이등분선 표현 나오면 이거 내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그게 이걸 말하는 겁니다. A B면 A 대 B고 넓이 B도 A 대 B다. 이것들을 통째로 내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쓸 수밖에 없어. 무조건 써요. 내각의 이등분선이 등장하는 순간 얘는 반드시 쓰는 거야. 반드시. 그러니까 그냥 세트로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우리 양방향 공부도 해보자. 거꾸로 갈게. 거꾸로. 내가 어떤 꼭지점으로부터 딱 잘라냈는데 이 B가 똑같아. 그럼 이게 내각의 이등분선이다 라는 것도 거꾸로도 체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각을 잘라내는 선이기 때문에 이 B가 똑같이 맞아 떨어지는 거구나. 그죠? 그래서 얘 내각의 이등분선이 나오면 결론으로 A 대 B를 얻어낼 수도 있어야 되고요. A 대 B가 맞아 떨어지면 이게 내각의 이등분선이구나 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전 단계 방향이 더 중요하긴 해요. 내각의 이등분선 나오면 AB, AB, AB 얘는 B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진짜 값을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자 그래서 D를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지금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생각을 정리할 수 있으면 우리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계산은 누구나 다 해요. 누구나 다 해. 여기 계산을 못 해가지고 못 푸는 게 아니라 도형을 관찰하는 능력이 없어서 못 푸는 거니까 생각을 정리 한번 해봅시다. 여기가 8,-1이에요. 8,-2. 근데 A라는 내각을 이등분하는 선이 딱 나왔잖아. 그러면 여기가 내각의 이등분선이야? 그러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바로 튀어나와야 되겠지? 이 길이와 이 길이의 B는 양옆에 붙어있는 사이드 길이의 B는 잘린 두 변의 길이의 B와 똑같다. 쓸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길이 한번 구해보자. 좌표가 다 나와있기 때문에 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이것도 결국에 피타고라스 직각삼각형으로 분석하는 거고요. 3, 4 얼마일까요? 이 길이 얼마예요?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거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숫자들 너희들 피타고라스 수랑 친해져 있으면 x좌표 차이가 3이고 y좌표 차이가 4면 당연히 오겠죠. 계산을 하는 게 바보입니다. 이거는 5고요. 그 다음에 요거 A하고 C의 길이를 구해보면 x좌표 차가 6이야 y좌표 차가 8이야 얼마야? 10이야. 그래서 5랑 10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대 2라는 게 중요한 거야. 여기에 B가 1대 2구나. 5대 10 내각의 이등분선 성질 1대 2구나.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D는 뭐라고 읽어낼 수 있는 거야 이거? 선분 BC의 1대 2 내분점 끝이 나는 거지. 그래서 내분점 공식으로 구하건 우리 비례배분을 하시건. 근데 얘는 지금 뭐예요? 이것도 습관이죠? 좌표 나와 있고 B도 다 구체적인 숫자가 나와 있어. 이거는 공식을 쓰는 게 시간 낭비라고 볼 수 있겠지? 연습 또 해보자. -1에서 8까지 9 가요. 3단계 거쳐서 9 가다가 한 단계만 갔어. 그럼 3, 3, 3 가던 도중이었다는 얘기니까 여기는 -1에서 3만큼 간 2가 되겠고 2에서 -2까지 4층 내려가. 분수가 나오지만 괜찮아. 4층을 3으로 나누면 3분의 4씩 내려간다는 얘기야. 그치? 따라오니? 3분의 4 내려갔고 3분의 4 내려갔고 3분의 4 내려갔으니까 3단계에 더 4가 내려간 거예요. 그럼 2에서 3분의 4를 뺀 거니까 3분의 2가 된다. 이런 것들이 엄청 빠르게 정확하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공통수학 2의 주제는 그거죠. 빠르고 정확한 계산 능력. 그 전에 도형을 관찰하는 능력. 그 오른쪽에 넘어가서 우리 거기 10-4번 10-4번 한번 시도해 봅시다. 10-4번 천천히 읽어보고 왼쪽에 있는 개념들 좀 보면서 천천히 한번 풀어보세요.
어떻게 알지? 몇 시야? 20분. 자, 오케이. 거기까지. 시간 지금 넘치게 줬어요. 지금 내가 끄는 이유는 다 풀어볼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지금까지 안 되면은 아직 그게 안 되는 거야. 이거를 문제를 보고 막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거 하기 전에 항상 그림 분석, 그리고 계산을 어떻게 끌고 갈까, 이 두 단계로 나눠가지고 해야 되잖아. 설계가 먼저 돼야 돼, 설계가. 이것도 뭐 단순하다면 단순한 문제지. 지금 A, B, C 세 점의 좌표, 이 상대적인 위치가 부여되어 있어. 내각의 이등분선 나왔으니까 얘는 얘 대 얘다. 이거 대 이거는 얘 대 얘다. 뭐 넓이비로 끌고 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거를 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여기 뭐라고 나왔냐? D인가 이거? 이 BD를 지름으로 하는 원과 CD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넓이비를 구하라고 했는데, 원은 서로 무조건 닮음이다. 무조건 닮음이죠. 그러면 이 닮음비가 이 지름과 대응하는 게 지름이잖아요. 이 길이비가 닮음비가 되는 것이고, 그럼 넓이비는 닮음비의 제곱 대 제곱으로 가는 거죠. 결국 BD와 CD의 비에 제곱을 취한 게 정답이 되겠지. 그 설계가 되면 그 다음에 계산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머릿속으로 이런 상황이구나. 그럼 결국엔 나는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 구한 다음에 이게 몇 대 몇인지 구하고, 그거 제곱 씌우면 끝나는구나. 물론 간단한 자연수로 약분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죠. 들어오니 귀에? 닮음의 개념도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내가 다시 복습. 이게 지금 원끼리 닮음이고요. 닮음비는 대응하는 거고, 지름 대 지름으로 알 수도 있고, 반지름 대 반지름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다시 복습시켜 줄 수는 없는 거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질문하거나 각자 복습을 좀 해야 돼요. 얘랑 거리 한번 구해봅시다. x좌표의 차이가 얼마야? 6이야. y좌표 차이가 2야. 3이랑 1 차이 2 아닐까요? 그럼 얘는 36, 6의 제곱 36, 2의 제곱 4, 거기다가 루트를 씌운 거겠죠?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피타고라스입니다. 그냥 루트 40인 거예요. 얘랑 거리는 x좌표 차이 2 제곱하면 4, y좌표 차이가 4 제곱하면 16. 거기다가 루트 씌운 게 이 삐딱선의 길이가 되겠구나. 점과 점 사이의 길이가 되겠구나. 그럼 얘가 루트 40이고 얘가 루트 20이기 때문에 이 루트 40과 루트 20의 비는 몇 대 몇이라고 할 수 있지? 루트 2대 1이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루트 40하고 루트 20, 루트 20으로 양변 나눠주면 간단하게 표현했을 때 루트 2대 1이고요. 이거를 지름으로 하는 넓이의 비, 닮은 비, 넓이 비, 부피 비, 1제곱, 2제곱, 3제곱. 그러면 얘의 정답은 2대 1이겠네요. 이게 아마 가장 간단한 자연수로 나타내 주세요.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을 뭐였지? 서로 보네요. 그죠? 그 말이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나는 얘기죠.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게끔 끝까지 약분해달라는 얘기인 거지. 서로소는 무슨 말이에요? 공약수가 1밖에 없는 두 개 이상의 수의 관계를 서로소라고 부르는 거죠. 정답은 3이 되겠네요. 그래서 2대 1이니까 쉽지? 할만하지? 근데 할만한 것 같지가 않네.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좀 어려운가요? 많이?
근데 이게 누적적인 복습이 잘 안 되면은 그거는 나도 어쩔 수가 없어요. 나보다 훨씬 더 유능한 선생님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스스로가 공부를 거부하면은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수학은 당연히 누적으로 쌓여가는 거니까 지금 앞전에 그 첫 번째 수업 때 했던 내용들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수업 이제 쌓여가는 거고 그럼 다음 수업 때는 더 하겠죠. 첫 번째, 두 번째가 안 되면 세 번째 안 되고요. 계속 안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 거기 직선의 방식 잠깐 들어가고 그래서 숙제 미리 얘기할 건데 그 숙제를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 42페이지 보면 이제 1단원이 끝났어요. 작은 단원 하나가 끝났는데 1단원 중에 작은 단원 하나가 끝났지. 중단원 연습 문제는 여기는 일단 안 풀 거야. 여기는 우리 RPM 유형서 가지고 할 거니까 뭐 영영 안 풀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우리 1회독 하는 과정에서 중단원 연습 문제 그리고 저기 뒤에 뭐 스텝 2 실력 가지고 이것도 다 중단원 연습 문제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지금 페이지로 따지면 42부터 46까지는 안 풀 거고 다음 단원도 계속 마찬가지야. 지금 중단 연습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RPM 풀고 그리고 이제 실전 연습할 때 돌아와서 한 바퀴 다 끝내고 돌아와서 풀겠습니다. 갈게요. 우리는 페이지 자 이제 작은 1단원의 작은 두 번째 단원 직선의 방정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9페이지 펴시고 인트로만 조금 하고 마무리합시다. 자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말 그대로지. 우리 직선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직선 그리고 사실 직선의 방정식 이미 배웠습니다. 이미 배웠어요. 1차 함수 1차 함수가 직선의 방정식이랑 거의 똑같은 내용이에요. 거의 똑같은. 사실 1차 함수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직선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직선을 x랑 y에 대한 관계식으로 표현한 걸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기 때문에 1차 함수가 직선의 방정식이랑 거의 똑같아. 근데 내가 왜 거의 똑같다라고 하냐면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거는 함수가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우리가 공통수학 2의 뒷부분, 특강 때 하게 될 부분에 함수라는 걸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게 될 건데 얘는 이 이름을 써보면 뭐 x는 숫자꼴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3에서 반듯하게 서 있는 그런 놈이다. 얘는 이 직선에 딸려있는 이름이라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표현을 해. 근데 이건 1차 함수는 아니야. 1차 함수는 아니야. 1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y는 꼴로 정리했을 때 x에 대한 1차식이 자리 잡혀 있는 그런 꼬라지로 표현이 돼야 1차 함수라고 부를 수 있는 거다. 근데 얘는 y가 등장하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직선 중에서도 좀 특수한 직선이다. 그리고 기울기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도 이 기울기가 정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y는 ax 플러스 b꼴로 쓸 수가 없고 그냥 x좌표가 3인 점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직선의 방정식이 조금 더 넓은 개념이에요. 넓은 개념. 함수로는 표현할 수 없는 직선이 이렇게 있어. 근데 직선의 방정식은 말 그대로 직선에 붙어있는 x든 y든 문자 두 개 중에 하나라도 들어가면 그게 그 직선에 딸려오는 이름이고 방정식이다 이런 얘기죠. 방정식이 뭐야? 문자, 주인공이 될 만한 문자와 등호가 들어가 있는 식을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잖아. 얘도 당연히 방정식이에요. 근데 함수는 아니라고. 그런 개념이에요. 이제 뒤에 함수를 배우면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거고 한마디로 직선의 방정식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내 생각에는 여기까지는 좀 편할 거예요. 여기까지는 거의 뭐 중등 도형에다가 뭐 좌표의 개념 조금 추가한 거기 때문에 사실 크게 공부만 복습만 잘 되면 전혀 어려움이 없고요. 너희들만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에 수련에 거쳐서 내가 데리고 있었던 친구들 다 여기까지는 쉽게 해. 여기까지는 자신감 좀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겠어. 직선의 방정식에 이제 한점과 기울기. 자 여기 중학교 2학년 1학기 1차함수 때 배웠던 내용들 똑같이 나옵니다. 결정 조건 나오죠. 결정 조건. 이 직선의 결정 조건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박스가 그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괄호 1번 한 점과 기울기. 그게 주어지면 직선이 딱 하나의 형태로 결정이 돼버려요. 그렇죠? 결정 조건 첫 번째 써볼게. 한 점과 기울기야. 한 점과 기울기. 자 그러면 그림으로 표현하는 순간
어떤 점 하나가 딱 잡혀 있어. 정점이라고 불러요. 위치가 잡혀 있는 점. 정점과 그 점을 이 지나가면서 얼마나 기울어뜨릴까에 대한 그 기울기 값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의 직선으로밖에 그릴 수가 없겠지. 이 점을 지나면서 그냥 이 정도 기울어뜨리려요. 이거 말고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직선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직선의 이름도 딱 하나로 결정이 되는 거고 그 이름을 우리는 작성하는 방법까지 공부하는 게 공통수학 2 내용인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결정 조건은 거기 책에 있는 거 바로 2번 보시면 두 점이에요. 서로 다른 두 점입니다. 서로 다른 두 점. 그러니까 이 내용은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결정 조건이 이거랑 이거다 이런 식으로 써져 있지는 않고 첫 번째, 이런 결정 조건이 나와 있을 때 이름을 짓는 방법. 이런 결정 조건이 나와 있을 때 이름을 짓는 방법.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이거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여기 바로 2번 결정 조건은 사실상 1번을 거쳐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서로 다른 두 점을 가지고 직선을 만드는 방법은 결국엔 이 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계산을 하는 거고 그 기울기와 둘 중에 아무거나 한 점을 선택해서 결국엔 1번처럼 끌고 가는 거예요. 두 점을 가지고 내가 지금 말로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한 내용들일 거야. 이제 이거를 식으로 쓰면 그게 계산이 되는 거야. 두 점을 가지고 뭐를 구한다? 기울어진 정도를 의미하는 기울기를 계산한다. 그 기울기를 계산할 때도 또 뭐예요? 직각삼각형이죠. 또 직각삼각형이 등장하는 거고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 기울어진 정도가 똑같은 직선은 굉장히 많잖아. 평행한 선들 이런 거 엄청 많은데 요거나 요거 둘 중에 아무거나 한 점을 지납니다 라고 하면은 또다시 1번 결정 조건과 똑같은 상황이 되면서 이 하나의 직선으로 완성이 되고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수학에서 내가 결정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썼지. 공수 1에서도 그렇고 결정은 only one이에요. only one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일하게 딱 하나의 형태로 결정된다. 이럴 때 결정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고 참고하시고.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바로 1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 점 x1 이제는 좌표까지 구하고 기울기의 값도 m이라고 줬을 때 이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잡힙니까? 라는 건데요. 자, 여기 요거까지만 한 번에 맞추자. x1, y1이라고 해볼게요. 이 점의 좌표를 이제 뭐 구체적으로 숫자로 나올 수도 있고 미지수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기울어진 정도를 기울기를 m이라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 직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라고 하면 자, 우리 쉽게 생각해. 얘는 얘로부터 봐봐. 여기 위에 내가 점 하나를 딱 임의로 잡아볼게. 결국에는 자, 얘를 x, y라고 잡을 거고요. 너희들이 오늘 정리되는 건 이 1번 개념 하나를 할 거지만 중요한 개념을 설명을 해볼게. 자, 제목에다가 달 거야. 직선의 방정식인데 이 방정식에다가 밑줄 치고 이렇게 끌고 오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에 직선도 배울 거고 원도 배울 거고 타원도 배울 거고 쌍곡선도 배울 거고 여러 가지 도형의 이름이 앞쪽에 오면서 방정식을 배울 거야.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도형의 방정식을 공부하는 거거든. 도형을 좌표에 올려놨을 때 그놈의 이름이 x랑 y라는 걸 표현을 가지고 어떻게 쓰여질 수가 있는가.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건데요. 이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는 가장 큰 틀은 결국엔 이겁니다. 첫 번째, 그 도형 위에를 움직이는 임의의 점. 내가 랜덤하게 딱 찍은 점을 x, y라고 잡을 거예요. 표현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방정식이 결국엔 이 x좌표랑 y좌표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가 이 방정식이에요. 이 도형의 방정식이야. 그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희들이 뭐 익숙하게 알고 있는 거 하나만 해보자. 아주 간단한 거 해볼게. y는 x. 이 직선의 이름이 y는 x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어떤 점을 아무렇게나 랜덤으로 잡아도 이 모든 점들의 x좌표와 y좌표의 관계가 얘라는 얘기야. 1,1, 2,2, 3,3, 4,4 x좌표랑 y좌표가 같은 점들을 다 모아놓은 직선의 이름이 얘잖아. 거꾸로 이 직선을 가지고 그럼 이름을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라고 한다면
내가 여기에서 아무 랜덤한 점을 임의로 랜덤하게 뽑았을 때 얘를 x, y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 둘의 관계가 뭐냐라고 찾았을 때 그게 곧 이름이 된다는 얘기죠. 이 x랑 y의 관계를 찾아주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x와 y의 관계 식을 작성해야 돼요. 그게 결국엔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x랑 y랑 관계식이라는 건 등호를 가지고 있는 식을 얘기하는 거니까 x, y 등호가 들어간 관계식, 방정식이 되는구나. 자, 그러면 봐봐요. 한 점, 얘는 지금 고정된 숫자예요. x1, y1. 그리고 나는 이 직선 위에 어떤 랜덤하게 뽑은 점 하나를 x, y라고 할게요. 그러면 봐봐. 여기에서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기울기도 m이라고 주어져 있잖아. 그럼 나는 기울기를 x, y, x1, y1 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어.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서 여기 빼면 x-x1이에요. x-x1이 x 증가량이라고 배웠던 개념인 거지. 나는 지금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는 방향으로 분석을 하는 거고 변화 후에서 변화 전을 뺀 게 x 증가량이다. 그 다음에 y 증가량 변화 후에서 변화 전을 뺀 게 y-y1인데 이게 기울기의 정의에 의해서 기울기고요. 그게 m이라고 주어진 상황인 거지. 이게 저 직선의 방정식이란 얘기야. 왜? x, y, 등호 다 들어왔잖아. 그치? 그 직선상에 어떤 랜덤하게 뽑은 점을 x, y라고 한 다음에 이 관계를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 어떻게든 만들면 돼. 어떻게든. x랑 y가 등호가 들어가면 그게 그 도형을 설명하는 도형의 이름이 되는 방정식이 되는 거고 근데 얘는 지금 보기가 그렇게 좋은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양변에 얘를 곱해서 위로 올려주면요 y-y1은 m에다가 x-x1을 곱한 거다 라고 하면서 자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이 거기 체계처럼 똑같이 표현이 되고요 이제 너희들은 이걸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결론을 가지고 이제 얘를 바로 만드는 것도 해야 되고 얘를 보고 직선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연습을 해야 돼. 그러면 중요한 용어를 하나 정리를 해줄게. 시간 몇 시니? 주야? 몇 시가? 41분. 41분이야? 아 그럼 여기까지 하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하나만 적어놓자. 하나만. 여기 봐봐. 이거. y에 대한 계수가 1인 1차시 있잖아. 최고차항 계수가 1인 y에 대한 1차시. 그 다음에 여기 최고차항 계수가 1인 x에 대한 1차시. 이 두 개를 이제 도형의 방정식 보면 이런 부분들이 꼭 들어가 있을 건데 얘를 평행이동 인자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 줄여서 그냥 인자라고만 할게. 인자. 처음이니까 이렇게 한 번만 적어줄까요? 평행이동 인자라고 부릅니다. 평행이동 인자. 얘는 평행이동 인자 중에 y와 관련된 인자인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x와 관련된 평행이동 인자라는 거예요. 근데 왜 평행이동 인자라고 불러요? 우리 이 도형을 옮기면 x가 x 빼기 a로 바뀌는 거잖아. y는 y 빼기 a로 b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y에 대한 1차식 여기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가 평행이동하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만 y 빼기 b로 바뀌고 x가 x 빼기 b로 바뀌면서 다르게 곱해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이 도형의 방정식의 형태가 바뀌는 거지. 위치를 바꿈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인자를 분석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것까지만 얘기하고 오늘 숙제는 내가 정리해서 올려줄게요.